도대체 왜 지금 드러나야 했는지 스스로에게 되묻게 만드는 비밀이 있습니다. 화려한 날들 11회와 12회는 바로 그 비밀이 터져나온 뒤의 파장을 따라가며 사람들의 마음을 어디까지 흔들 수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비밀은 오래 숨을수록 독해지고 독해진 비밀은 결국 관계의 가장 약한 지점을 찾아 무너뜨리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 서 있는 이름이 지은오이며 그 균열을 가장 날 것으로 드러내는 이름이 지강호입니다. 지강호는 오랜 시간 쌓인 열등감과 억울함을 감추고 있었으나 서류 한 장이 모든 억눌림을 풀어버리는 방아쇠가 됩니다. 지강호는 지은호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분노가 정당하다는 확신 속에서 과거의 모든 불편한 기억을 새롭게 편집합니다. 어린 시절의 부족함, 기대만큼 따라주지 않았던 성적, 좌절된 꿈과 흔들리던 자존감까지 모두가 하나의 원인으로 수렴된다고 믿습니다. 그 원인 위에 지은호라는 이름을 세워두고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합니다. 그 규정은 현실의 균형을 깨뜨리며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날선 언어를 퍼붓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순간에도 가족을 지키려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지은호는 자신이 입양 사실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가족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견고한 일상을 쌓아 올려왔다고 믿습니다. 지은호는 학업을 포기하고 일터를 늘려가며 생활비를 메워왔고 엄마의 작은 가게를 꾸려주기 위해 밤을 나눠 일한 시간을 기억합니다. 지은호는 지강호의 미성숙을 실수의 범주로 이해하려 하며 관계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말을 아끼고 감정을 누릅니다. 그러나 지강호가 세상의 부조리와 개인의 좌절을 한 방향으로 몰아붙일수록 지은호의 마음은 더 깊은 고립으로 밀려납니다. 그 고립은 서럽고 괴롭고 외롭습니다. 이지혁과 박성재는 같은 장면을 마주하고도 서로 다른 선택을 합니다. 박성재는 돌봄의 언어로 다가갑니다. 박성재는 건강을 챙기고 일정을 조정하며 지은호가 최소한의 숨 돌림을 확보할 수 있게 주변을 정리합니다. 박성재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방식으로 곁을 지키며 신뢰를 쌓습니다. 반면 이지혁은 질투의 통증과 보호 본능 사이에서 마음이 요동합니다. 이지혁은 자신이야말로 지은호를 가장 잘 이해한다고 믿어왔기에 박성재의 사려 깊음이 곧 관계의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이지혁은 서툴지만 진심인 직선의 태도를 고집하고 그 고집은 때로 오해를 낳지만 동시에 성장의 기회를 만듭니다. 두 남자의 결은 다르지만 두 마음 모두 지은호에게 닿고자 하는 동일한 의지를 품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의 결은 더 거칠고 더 무겁습니다. 박진석은 단호함으로 아들을 다그칩니다. 박진석은 과거의 상처를 현재의 기준으로 단죄하며 가족의 체면과 질서를 앞세우는 방식을 택합니다. 말의 강도는 세고 감정의 완충은 없습니다. 그 단정함은 종종 잔혹함으로 받아들여지고 박성재의 오래된 상처를 다시 벌어지게 합니다. 고성희는 겉과 속의 간극이 큰 인물입니다. 고성희는 딸의 전시회를 챙기고 명단을 손수 고르며 후원을 아끼지 않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고성희는 정작 딸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에는 인색합니다. 고성희의 관심은 응원의 포장지를 쓰고 있지만 실상은 권력과 안전망을 지키려는 전략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두 부모의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자식의 현재를 과거의 그림자로 재단하는 습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2회에서 이지혁의 서사는 다른 타이밍의 증명을 준비합니다. 이지혁은 오랜 구상 끝에 스스로 설계한 일의 모델을 세상과 연결하는 첫 시도를 감행합니다. 이지혁은 제안서의 문장을 다듬고 수치를 검증하며 현장에서 부딪힐 질문을 예상하고 대응 논리를 광범위하게 준비합니다. 이지혁은 아파트 29가구와의 계약을 확보하며 자신의 방향이 괜한 고집이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가격 인하 요구 앞에서도 이지혁은 원칙을 소거하지 않습니다. 노동의 기준과 서비스의 가치가 깎여나가기 시작하는 순간 품질과 신뢰 역시 함께 훼손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지혁은 합리의 언어로 설득하고 결과로 답합니다. 투자의 국면에서 갈등은 다시 가팔라집니다. 심사석의 한가운데에 박성재가 앉아 있습니다. 박성재는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는 태도를 보이며 제도권의 방식으로 친구의 미래를 돕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지혁은 도움의 손길을 체면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지혁은 빚진 관계가 판단을 흐리고 의존이 성장의 근육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지혁은 거절을 선택합니다. 그 거절은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나 동시에 자신에게는 길을 묻는 충성의 확인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꿈의 경로를 다르게 설계하고 있고 다름은 곧 긴장입니다. 긴장은 서운함을 만들지만 그 서운함은 각자의 철학을 더욱 선명하게 떠올리게 합니다. 지은호의 하루는 여전히 고단합니다. 지은호는 갈등의 파고 속에서도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지은호는 계약과 일정, 현장과 고객, 설득과 조율을 반복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합니다. 그러나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과로의 경계가 무너지는 지점에서 결국 중심이 꺼지고 맙니다. 박성재가 지은호를 발견해 업고 옮기고 이지혁이 그 곁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게 합니다. 누군가는 담요를 챙기고 누군가는 물을 건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마음이 머무는 방향은 같습니다. 이 장면의 핵심은 누가 더 앞에 서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남느냐에 있습니다. 오래 남는 마음은 소리보다 습관에 가깝고 습관은 위기에서 비로소 드러납니다. 지강호는 여전히 분노의 결을 좇고 있습니다. 지강호는 돈의 문제를 들이밀고 과거의 비용을 현재의 빚으로 환산하려 합니다. 지강호는 스스로의 결핍을 타인의 책임으로 회수하려는 충동을 고집합니다. 그 고집은 결국 지은호의 단호함과 충돌합니다. 관계의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가 내려지고 지강호는 집을 떠나는 선택으로 응답합니다. 떠남은 정리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실은 더 큰 혼돈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가족의 시간은 멈추지 않지만 가족의 마음은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남은 사람은 남은 방식으로, 떠난 사람은 떠난 방식으로 각자의 시간을 감당합니다. 이상철의 서사는 세대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상철은 오랜 역할을 내려놓은 뒤에 자기 삶을 다시 짜야 하는 숙제를 받았습니다. 이상철은 자격증 공부와 생계의 노동을 병행하며 익숙하지 않은 생활 리듬에 몸을 맞춥니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눈은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러나 이상철은 스스로에게 약속한 최소한의 성실을 지키려 합니다. 반대편에서 이지혁의 여정은 속도를 붙입니다. 두 사람의 곡선은 반대 방향으로 휘어지지만 결국 같은 원 안에서 서로를 비추는 조각처럼 존재합니다. 그 조각의 반사광이 때로는 눈부시고 때로는 서늘합니다. 고성희와 박영라의 축은 보호와 통제의 경계를 묻습니다. 고성희는 공적 장면에서 자원을 조직하고 인맥을 관리하며 성공의 문법을 충실히 따릅니다. 그러나 사적 장면에서 요구되는 온기는 종종 빠져 있습니다. 박영라는 시선을 피하고 말수를 줄이며 자기 보호의 껍질을 두텁게 만듭니다. 지화는 그 껍질을 관찰합니다. 지화는 기사로서의 역할과 사람으로서의 마음 사이에서 선을 긋습니다. 선은 때로 흐려지지만 지화는 흐림의 양쪽을 모두 보려 애쓰는 인물로 서 있습니다. 그 애씀은 서툴지만 진지합니다. 수비는 박성재에게 가볍지 않은 직진을 선택합니다. 수비는 호기심을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언어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직진은 언제나 부담을 낳습니다. 그러나 때로 관계는 직진의 부담을 통과해야 다음 문으로 이어집니다. 수빈의 고백은 박성재의 마음을 흔들고 흔들린 마음은 곧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선택은 즉답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불러내어 긴 숙고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 숙고는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예고가 던지는 장면은 다음 회차의 무게를 예감하게 합니다. 이상철은 지은호를 향해 보호의 언어를 씁니다. 이상철은 내 딸이라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강한 호칭으로 경계를 긋습니다. 호칭은 관계에 권한을 부여하고 권한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고성희는 지은호 주변의 남자들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파악은 곧 통제의 전 단계이며 통제의 의지는 곧 충돌의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그 사이에서 지은호는 다시 일어설 체력을, 다시 믿을 이유를, 다시 걸을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냈고 마음은 이제 그 신호를 해석해야 합니다. 화려한 날들 11회와 12회는 비밀을 드러내고 선택을 요구하며 각자의 윤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독립을 말하고 누군가는 연대를 말합니다. 누군가는 가격을 묻고 누군가는 가치를 묻습니다. 누군가는 떠나며 결별을 선언하고 누군가는 남아서 관계를 수선합니다. 같은 사건을 통과해도 사람들은 서로 다른 문으로 걸어 나옵니다. 드라마는 그 문들의 간격을 보여주고 그 사이의 바람을 관객에게 체감하게 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그 간격은 더 좁아질지 혹은 더 벌어질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모든 인물이 각자의 방식으로 진심의 무게를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계산의 결과가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잔혹할지는
아직 오지 않은 13회 이후의 시간 속에서 밝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 질문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밀 것인지, 누가 먼저 사과할 것인지, 누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답은 아직 닫혀 있고 기대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